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75세. 할머니가 3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아이가 아프다, 차가 고장났다며 찾아오지 않던 아들 가족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할머니가 선택한 방법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효도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아들 가족의 거짓말을 밝혀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5세 정영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강원도 홍천군 작은 마을의 정막을 깨우는 것은 할머니의 발소리뿐이에요. 30평 단독주택의 마루를 걸으며 영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밤새 온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아무것도 없네.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는 일상이 반복되죠. 이 집에서 혼자 산 지도 벌써 27년째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들 가족은 서울로 이사가서 살고 있어 영자는 이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침 8시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진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너희들은? 화면 속 며느리는 40대 중반의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배경으로 보이는 곳은 분명 서울의 고급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설날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영자의 마음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태연하게 유지했죠. 왜? 무슨 일이야? 민성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최소 일주일은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네요. 12살 손자 민성이의 얼굴이 화면에 잠깐 비쳤습니다. 평소보다 기운 없어 보이긴 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성이 빨리 나아야겠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대신 설날 지나고 나서 꼭 뵈러 갈게요. 알겠다. 걱정 말고 민성이 잘 챙기거라. 통화가 끝나자 영자는 거실로 돌아와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설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잡채, 갈비찜, 전 여러 종류의 송편까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옆방으로 가니 손주들을 위해 준비해둔 선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성이가 좋아할 레고 세트와 고등학생인 딸 서영이를 위한 화장품 세트까지. 모두 합쳐서 몇십만 원은 좋게 들었을 겁니다. 또 혼자 설날을 보내는구나. 영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 대문 앞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야. 나야 최순달. 이웃집에 사는 78세 최순달 할아버지였습니다. 영자보다 3살 많지만 워낙 정정해서 동네에서는 청년 소리를 듣는 분이었죠. 순달씨. 어서 들어오세요. 설날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 아들 가족은? 손자가 아파서 못 온대요. 순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잖소. 그전에도. 예? 작년 설날엔 아들이 출장이라고 했고 그 전 추석엔 차가 고장났다고 하고 매번 핑계가 다르더라고. 영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순달의 말이 맞았어요. 지난 3년간 아들 가족이 명절에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사정이 있으니까. 영자야, 나도 자식 새 키워봤어. 진짜 못 올 때와 핑계 댈 때는 다르다고. 순달이 일어서며 덧붙였어요. 오늘 시장이라도 나가봐. 집에서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 저녁 무렵 영자는 순달의 조언을 따라 시장에 나갔습니다. 설날 연휴라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몇몇 곳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어요. 떡집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이모님. 돌아보니 40대 후반의 남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들 성민의 동네 동생인 김상욱이었습니다. 상욱이구나. 오랜만이네. 잘 지내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성민이 형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우리 성민이? 잘 지내지. 바쁘게 살고 있어. 상욱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성민이 형 지금 발리 여행 중이던데요? 어제 연락 왔는데 현지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리 여행? 손자가 아파서 못 온다고 했는데? 아, 그래. 네, 형수님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갔나 봐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상욱과 인사를 나눈 후 영자는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자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어요. 아들이 핑계를 댈 때마다 그래, 사정이 있으니까라며 이해하려고 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자는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설날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영자는 손주 민성이가 작년에 두고 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12살짜리가 쓰던 것이라 화면에는 온갖 게임 아이콘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영자가 찾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지난달 복지관에서 배운 디지털 기초교육이 떠올랐어요.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검색창에 아들 이름을 입력하려다가 멈췄어요. 성민이의 실명으로 찾으면 뭔가 나올까?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해봤습니다. 김성민, 42세, 서울. 검색 결과에 여러 개의 김성민이 나왔지만 아들과 일치하는 정보는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문득 며느리 수진이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민성이가 엄마가 맨날 사진 올린다고 투덜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박수진, 이걸로 해보자. 검색하자 여러 계정이 나왔습니다. 프로필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며느리 수진의 계정이었습니다. 클릭하자마자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성민, 수진 그리고 민성이와 서영이까지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글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발리 여행 마지막 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네요.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발리,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날짜를 보니 바로 설날이었어요. 손자가 아프다고 거짓말한 바로 그날에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니 지난 몇 달간의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일본 후쿠오카 여행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도 차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댔었는데 말이죠. 그 전 설날에는 필리핀 세부 여행 사진들이 즐비했습니다. 3년째 이런 식이었구나. 영자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거든요. 명절마다 혼자 준비해둔 음식들, 손주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들, 그 모든 게 헛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서서히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영자는 다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말이죠. 날짜와 함께 노트에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번 설날 마이너스 발리 여행, 손자 독감 핑계 작년 추석 마이너스 후쿠오카 여행 차고장 핑계. 작년 설날 마이너스 세부 여행, 아들 출장 핑계. 정리하고 나니 명확해졌어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영자는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안쪽 서랍에 보관해둔 통장들을 꺼냈어요. 손주들 교육비로 모아둔 적금 통장, 아들 가족을 위해 따로 저축해둔 정기예금 통장들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총 2억 1,200만 원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과 집을 팔았던 돈, 그리고 15년간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모두 가족을 위해 저축해둔 것이었죠. 이 돈, 나를 위해 써야겠어. 그날 저녁 영자는 동네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최순달을 비롯해 같은 동네에 사는 70대 어르신들 5분이 모였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부르셨소? 순달이 물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영자는 태블릿을 켜고 준비해둔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며느리의 소셜미디어 사진들과 자신이 정리해둔 거짓말 목록을 함께 말이죠. 이게 뭡니까? 옆집 할머니인 이옥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제 아들 가족이 3년간 저에게 해온 거짓말의 증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날짜와 영자가 기록해둔 핑계들을 대조해보니 모든 게 명확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순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75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분개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옥분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달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복수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어요. 거짓말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식들에게 소외당하고 명절에도 혼자 보내는 일들 말이에요. 좋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죠. 순달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옥분도 동조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의 마음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계획을 세워볼까요? 영자는 태블릿을 다시 켜고 메모장을 펼쳤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어요. 돈 이야기를 슬쩍 꺼내서 관심을 끌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절에 아들 가족이 내려오면 준비해둔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부담스러우니 이웃들이 함께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해주겠어요. 계획을 세우고 나니 영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자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괜찮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음에 시간 되면 잠깐이라도 와줘. 엄마가 깜짝 선물도 준비해뒀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영자는 빙그레 웃었어요. 이번만큼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문자를 보낸 지 불과 10분도 안 되어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자 받았는데 깜짝 선물이 뭐예요? 영자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돈 냄새를 맡으니까 바로 연락이 오네요. 아, 그게 내가 직접 와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힌트라도 주세요. 궁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가 뻔뻔하게 궁금해한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목소리 톤을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아파트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엄마가 준비한 게 있어. 성민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혹시 전세자금 말씀이신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와봐라. 엄마도 나이가 많아서 언제까지 이런 걸 준비해 둘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 그럼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내려갈게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놀랍도록 빠르네. 평소 같으면 바쁘다, 시간이 없다며 온갖 핑계를 대던 아들이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간을 내겠다고 하다니 말이에요. 다음 날 영자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디지털 교실 심화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프로젝터 사용법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사진을 큰 화면으로 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영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프로젝터에 무선으로 연결하려면 먼저 와이파이가 같아야 하고요. 영자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집에 가서 바로 써먹을 계획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인터넷 쇼핑을 해봤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검색창에 프로젝터를 입력했어요.
이런 것도 집에서 살 수 있구나. 가격을 비교해 보니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영자는 중간 가격대인 35만 원짜리를 주문했습니다. 배송은 이틀 후면 온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영자는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소셜미디어를 꼼꼼히 살펴보니 지난 5년간의 가족 행적이 다 나와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녔고 아이들 생일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했고 주말마다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할머니를 만나러 강원도에 내려온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참 철저하게도 숨겼네. 영자는 이런 사진들도 모두 캡처해서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상황별로 분류해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터가 도착한 날 순달이 설치를 도와주러 왔어요. 이런 신기한 기계도 다 있구나. 요즘 세상은 정말 좋아졌어. 복지관에서 배운 건데 생각보다 쉬워요. 프로젝터를 거실 벽에 설치하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벽에 크게 나타났어요. 사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거면 아들 가족이 와도 모두 다 볼 수 있겠네. 그래,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지.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성민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려고 하는데 뭐 준비해 드릴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와라. 엄마가 다 준비할게.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그 깜짝 선물이 현금인가요? 아니면 통장인가요? 영자는 피식 웃었어요. 정말 뻔뻔하게 묻네요.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네, 그럼 토요일 오후에 도착할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순달에게 말했어요. 토요일에 온대요.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봐요. 걱정 마라.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 주 내내 영자는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집 안 청소도 깔끔하게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손주들을 기다리는 평범한 할머니 같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터는 커튼 뒤에 숨겨두었고 태블릿에는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웃 어르신들과도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순달은 영자 옆에 앉아서 도덕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옥부는 며느리가 변명을 늘어놓으면 팩트체크를 해주기로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증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영자가 갑자기 주저했어요. 영자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3년간 속인 건 그 애들이잖아. 순달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짓말쟁이 자식들한테는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해요. 옥분도 격려했어요. 금요일 밤 영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내일은 진실만 이야기하자. 토요일 오후 2시 성민 가족의 차가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현관으로 나가서 맞이했어요. 어머니, 할머니, 아들과 손주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성이는 건강해 보였어요. 발리에서 실컷 놀다 온 덕분인지 피부도 탄탄하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민성아, 독감은 다 나았어? 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아이까지 동참시키다니. 영자의 마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자, 들어와서 쉬어라. 음식도 준비해뒀으니까.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이미 대기하고 있던 이웃 어르신들이 반겨주었어요. 어머, 이웃분들이 계시네요. 며느리 수진이 어색해했습니다. 응. 평소에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나를 많이 챙겨주시는 분들이야. 오늘 특별히 함께 식사하자고 했단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성민은 계속 깜짝 선물 이야기를 돌려서 물어봤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준비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 시간이 되자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따로 있단다. 어떤 이유인데요, 어머니? 성민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깜짝 선물을 보여주려고 그러지. 영자는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숨겨두었던 프로젝터가 나타났어요. 프로젝터가 웬일이에요? 수진이 신기해했습니다. 요즘엔 할머니들도 이런 걸 배운단다. 복지관에서 말이야. 참 좋은 세상이지? 영자는 태블릿을 켜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곧 거실 벽에 큰 화면이 나타났어요. 자, 이제 너희들에게 진짜 깜짝 선물을 보여줄게. 첫 번째 사진이 벽에 떴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바로 이번 설날 발리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거실에 흐르는 정적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벽에 비친 발리 여행 사진을 바라보는 성민 가족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특히 성민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영자는 태블릿을 조작해서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작년 추석 후쿠오카 여행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은 작년 설날 세부 여행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고등학생인 서영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3년간 할머니에게 숨겨온 진실이야. 성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설명해봐라. 민성이가 독감에 걸려서 못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리에서 수영을 하고 있지? 벽에는 민성이가 호텔 수영장에서 웃으며 물놀이하는 사진이 크게 떠 있었어요. 건강하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성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달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작년 추석엔 차가 고장났다고 했는데 후쿠오카 온천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 옥분도 한마디 했어요. 그 전 설날엔 출장이라고 했는데 세부 리조트에서 가족끼리 스파 받는 사진까지 있어요. 이웃 어르신들이 하나씩 팩트를 제시하자 성민 가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사정이 있었어요. 수진이 급히 해명하려 했어요. 사정?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3년간 매번 다른 핑계로 이 시어머니를 속인 게 사정이야? 영자는 태블릿에서 메모장을 열었어요. 정리해둔 거짓말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2년 설날 마이너스 세부 여행, 아빠 출장 핑계. 22년 추석 마이너스 후쿠오카 여행, 차 고장 핑계. 23년 설날 마이너스 태국 여행, 코로나 핑계. 23년 추석 마이너스 대만 여행, 아이들 학원 핑계. 24년 설날 마이너스 싱가포르 여행, 가족 몸살 핑계. 24년 추석 마이너스 베트남 여행, 업무 바쁨 핑계. 25년 설날 마이너스 발리 여행, 민성이 독감 핑계. 목록을 보자 민성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 자신도 거짓말에 동참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할머니, 죄송해요. 민성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성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영자의 목소리는 손주들에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성민아, 너는 이 엄마가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돈이 아까웠나? 시간이 아까웠나? 아니면 내가 부끄러웠나? 성민이 대답하지 못하자 영자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혼자 너를 대학까지 보냈잖아. 어머니, 할머니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뒀어. 명절 음식도 용돈도 선물도. 그런데 너희들은 할머니를 속이면서 가족끼리만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계속 핑계를 대게 되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명절에 내려오면 돈도 많이 들고. 솔직한 대답이었지만 더욱 상처가 되었어요. 결국 돈과 편의가 할머니보다 중요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영자는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이번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2억 1,200만 원. 이게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 30년간 모은 돈이야. 성민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어머니, 그 돈은? 응, 원래는 너희들 주려고 모은 거야. 민성이 대학 등록금, 서영이 유학비용, 너희 아파트 전세자금까지. 가족들이 모두 영자를 바라봤어요. 특히 성민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영자는 통장을 덮고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행사 홈페이지였습니다. 나도 여행을 가보려고 해. 유럽 한 달 여행 상품을 알아보고 있거든. 어머니가 유럽을? 왜? 75세면 여행 못 가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 순달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영자야. 우리도 같이 가자. 다른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며 격려했습니다. 영자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땅도 정리하려고 해. 이제 농사일은 안 하고 좀 쉬어야겠다. 어머니,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 성민이 당황했어요. 갑작스럽긴. 3년간 속아가면서 기다린 게 갑작스럽다고. 영자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너희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나도 당당하게 나의 인생을 살 거야. 그때 민성이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자주 올게요. 민성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서영이도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반성할게요. 그리고 할머니 유럽 여행 같이 계획 세워요. 영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손주들은 순수했으니까요. 그래, 할머니가 유럽에서 찍은 사진 많이 보여줄게. 성민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성민아, 일어나라.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어머니.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거짓말 말고 진심으로. 수진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서울 오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야, 나는 혼자 살 거야. 대신 가끔 밥이나 같이 먹자. 영자는 태블릿을 끄고 이웃 어르신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영자야, 잘했어.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순달이 웃었어요. 맞아요. 자식들이 이래야 정상이지. 옥분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성민 가족은 그날 밤 영자 집에서 묵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거짓말이 없는 진솔한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민 가족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영자가 말했어요. 너희들 앞으로도 여행 많이 다녀라. 대신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네, 어머니. 앞으로는 여행 갈 때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도 여행 다닐 테니까 서로 사진 공유하자. 민성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소셜미디어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할머니도 이제 인스타그램 해볼까? 모두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자는 정말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순달과 옥분, 그리고 다른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말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찍은 사진을 아들에게 보내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에펠탑 앞에 계시네. 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영자는 땅을 팔고 작은 펜션을 얻었어요. 펜션을 하며 쉬면서 여유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성민 가족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한 달에 2번은 영자를 만나러 왔고 여행을 갈 때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여행 계획에도 관심을 보이며 응원해줬어요. 할머니, 다음엔 어디 가실 거예요? 서영이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다 가보려고 해. 아프리카 사파리도 가보고 싶고. 와, 정말 멋져요. 영자는 이제 더 이상 명절에 외롭지 않았어요. 손주들의 진심 어린 관심, 이웃들과의 깊은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달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영자야, 후회는 안 해? 뭘? 그때 그렇게 강하게 나간 거 말이야.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전혀.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길 잘했다고 생각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 그래, 맞는 말이야.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거짓말로 포장된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 말이야. 영자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민성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하기 시간이 있어요. 할머니 유럽 여행 사진 좀 빌려주세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할머니가 직접 학교에 가서 이야기해 줄까?
곧바로 민성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친구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영자는 순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할머니 노릇을 하는 것 같아. 그러게. 속이고 속이는 관계보다 훨씬 낫지. 그날 밤 영자는 일기에 썼어요. 75년 살아오면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가족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영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명절마다 다른 핑계 대며 부모 집 찾지 않는 아들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